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문명지식학교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사회 오늘 강의를 할 아시아적 인문학교 교장 김호입니다. 저희 아시아연구소가 이번 올해 그 주제를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사회 이렇게 좀 거창하게 제목을 좀 뽑아왔는데, 뭐 시민사회라는 것이 사실은 시민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철학적으로 질문하거나 역사적으로 질문하면 너무 어렵고, 또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 서구의 시민사회의 역사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탐구해 봐도 뭐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에 복종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뭐 요런 의미의 시민 사회를 이렇게 좁게 상정하면, 사실은 뭐 아시아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정치 참여층, 뭐 이런 정도로서의 시민의 개념으로 조금 이걸 확대해 보고, 각 아시아의 여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특성과 이런 시민 사회의 어떤 연결 가능성, 정치 참여층의 어떤 특색, 뭐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실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해서 이런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는 한국사 연구자로서, 그것도 조선시대 연구자로서 조선시대 시민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무슨 조선시대 군주 사회에서 시민이 있냐, 이제 이렇게 바로 반박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뭐 그 좁은 의미에서의 시민 그런 개념보다도 어떻게 이 정치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정치에 참여하는 층으로서의 시민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좀 염두에 두고, 조선에서 16, 17세기에 벌어졌던 조금 특별한, 뭐 특별하다고 할까요? 뭐 그 어떤 사회적 역사적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을 몇 가지 당시의 사례들,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교, 뭐 유학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뭐 그 들어왔던 얘기 중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기본적으로 고대 유학에서도 그렇고 뭐 유학은 기본적인 자신의 덕성,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덕성을 잘 닦아가지고 자신의 이제 덕을 잘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잘 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을 공동체, 향촌 공동체를 또 잘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정치 공동체로 만드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국가의 관료가 되어가지고 그 국가의 동량으로서 일을 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천하의 태평천하죠, 평화, 천하의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작은 단위에서부터 동심원적으로 이제 점점 커져 나가면서 그런 어떤 덕 있는 사람의 실천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제 관념을 가지게 되는데, 대개는 이러한 그 지식인으로서 이러한 자신의 덕을 펼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과거 시험을 통과해갖고 국가 관료가 돼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신양명의 지름길이고, 그것은 조선의 경우에서도 한국의 경우에서도 고려 조선에서 뭐 다 그러한 과거 제도를 통해서 국가 관료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공적인 사업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른바 이제 신유학이라고 말하는 주자학이라고 말하는 이 주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대 공맹의 유학에서 발전하고 변형을 일으키면서 계속 발전하는 학문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귀족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꼭 귀족들만 자신의 그 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천민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덕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신유학에서는 명덕이라고 말하는데 밝은 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밝은 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이것을 잘 수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덕성을 밝힐 수만 있다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자신의 덕성을 밝히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덕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지면 즉 덕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군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는 충분히 이런 치국과 평천하의 어떤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자를 양성하려면 그전에는 귀족들만 공부하던 것에서부터 넘어서서 이른바 보통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송대부터 이 주자의 계획에 따라서 전국에 보통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조선에서는 향교라고 하는 향교를 만들어서 그런 덕성을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군자들을 양성하는 것인데, 그럼 향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죠. 뭐 아무래도 여력이 있고, 그 먹고 살만한 뭐 이른바 이제 양반층이 먼저 학교에 다니고 점차 이제 그런 향교에 양반층 이하 이제 중인층, 뭐 평민층 이런 사람들이 더 다니는 변화가 생겨났겠죠. 그러나 초창기에 어쨌든 이 개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덕성이 그 덕성 즉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좀 억제하고 이타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사람들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덕성 이타적 덕성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공맹의 성선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자는 이제 공맹의 후손이기 때문에 순자보다는 공맹의 후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들을 전혀 배제하고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맹이 말하는 공자와 맹자께서 말하는 그런 이타적인 덕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밝히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 학문입니다. 그게 이제 주작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고려말 조선 초에 이 주작이 조선에 들어왔지만 조선은 엄격한 이제 신분제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덕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하고 현실에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거 덕을 밝혀가지고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이에는 굉장한 이제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6세기를 전후로 한 어떤 시기에 상당히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공부를 해갖고 문장 연습을 해가지고 과거에 패스해서 과거에 통과해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중앙 관료가 돼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공부다라고 하는 기왕의 논의 대신에 진정한 공부 우리 주자께서 주희가 말씀하신 진짜 공부는 뭐냐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런 이타적인 덕성들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부다라고 하는 공부를 둘러싼 담론의 변화가 적어도 16세기에 상당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학자들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도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이른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이타적인 덕성들을 잘 닦아서 수신 제가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그런 공부가 진짜 공부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꼭 관료가 되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그 지역에서 충분히 공공의 실천에 걸맞는 일이라면 그런 거를 함으로써도 충분히 군자의 정체성, 지식인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16세기의 어떤 그 도학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른바 우리가 그냥 그런 걸 이제 살인파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세력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살인파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은 그러한 도학으로의 실천이 진정한 공부다. 꼭 관료가 되어야만 어떤 그 군자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지역에서도 충분히 관료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공공의 일에 종사함으로써 충분히 지식인으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화의 축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는 국가에서도 한 축에서 그런 말하자면 진정한 공부라는 게 꼭 과거 공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호응하는 또 지방의 많은 사족들이 또 호응하면서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소학실천이라고 하는 소학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서적, 그 책을 읽음으로써 이른바 진짜 공부라는 게 뭐냐, 고시 공부가 아니다, 말하자면 시험 공부가 아니다, 관료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 이른바 자신의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또 자신의 할아버지를 보듯이 주변의 노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공경하고 또 자신의 형과 누나를 이렇게 존경하듯이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뭐 이런 식의 많은 가치관 같은 것들을 실천해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면 그것은 꼭 국가에 나가서 공적인 임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야말로 공공을 위한 하나의 공부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소학실천이라, 소학을 읽고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런 운동이 이제 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정도 이제 새로운 공부로의 전환이 모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실천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그걸 사회의 하나의 약간의 강제적인 형태로 그런 운동들을 조금 확대해 보려고 했던 것이 이른바 이제 향약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말하자면 마을 공동체 전체가 기본적으로는 사족들 중심으로, 양반들 중심으로 그런 운동들을 하지만 거기에 많은 평민들을 포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조금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자. 이제 그게 이른바 향약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덕업상권이라든지 뭐 환난상율이다, 이런 게 뭐냐면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권하고 나쁜 일을 하면 서로 못하게 경계하고 이런 좋은 것들은 서로 권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누가 어려운 일에 처해가지고 병들어서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으면 또 함께 가서 농사도 지어주고, 또 병들어서 병원에 갈 수 없으면 또 병원비도 대주고 약재도 구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꼭 양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그 지역민들이 함께 그것을 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의 운동이 이제 사회 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그 운동을 막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을 도우라고 막 다그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향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가 이 지역 공동체가 안정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뭐 요즘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한 어떤 번영, 뭐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취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이제 널리 말하자면 확산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른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이자 학문이자 이런 것들이 그러한 운동들을 이끌고 또 뒤에서 추동하고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갔다. 그것이 이제 16, 17세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조선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 부면에서 그러한 움직임과 운동들이 벌어지고 실천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종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건 결국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들을 광범위하게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뭐 지방에 병원을 하나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의사를 보내고 약물을 보내고 뭐 이런 재반 시설을 하려면 국가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지역에 이른바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런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약물을 유통한다든지 하는데 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 지방 병원의 이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일종의 공공의 실천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한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리학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공맹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뭐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미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배격하고, 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그런 이단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물론 유학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나 이런 데서 공공의 실천들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보제라고 하는데, 보시라고 하기도 하고 보제라고 하다는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사회 운동에 대해서는 유학자들 역시 동의해가지고 유불이 마찰하지 않고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할 때 또 함께 나서서 요즘 말로 하면 뭐 펀딩을 같이 한다든지 도로 건설에 함께 돈을 댄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지역민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이제 이런 일들에 유학자들이 어떻게 나섰는가 하는 것들을 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최초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선구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전라도 정읍의 정극인이라고 하는 이제 양반인데요. 이분은 고시를 패스해서 높은 벼슬에 올라간 사람은 아닌데 일찍 은퇴를 하고 지역의 학교 사업에 상당히 일찍부터 그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호가 불우헌, 세상 걱정 없이 나 혼자 산세 좋은데 풍광 좋은데 가서 즐겁게 살련다. 나는 세상 걱정을 안 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사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불우헌이라는 건. 그런데 이 말 이면에는 세상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가 세상 걱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상당히 세상이 좋아져야 될 텐데, 우리 아들 딸이 사는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아져야 될 텐데 하는 세상 걱정이 많은 사람의 집입니다. 그래서 유학은 일찍이 우한의식의 학문이라고 말하거든요. 미리미리 그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서 뭐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교육을 해가지고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내면 범죄가 예방되지 않겠느냐. 병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병 나지 않는다면 돈도 적게 들고 아픈 사람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내가 험한 말을 쏟아내기 전에 나의 마음을 잘 수신해서 험한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미리 통제할 수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 않겠냐.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미리 걱정하고 미리 통제하고 미리 예방하는 이제 이런 걸 유학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해서 우한의식의 학문이다. 뭐 그렇게 이제 명명한 학자들도 있는데, 이 바로 불우헌이라고 하는, 난 세상을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우한의식이 기초해서 이 정극인이라는 분이 75세의 나이에, 지금도 75세면은 이제 사회에서 은퇴를 해서 뭔가 노년을 즐길 나이인데, 이 나이에 이분이 이제 지방을 위한 향약,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동네가 될 것인가,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마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 항목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학교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붉은 글씨로 썼지만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임금에게 충성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훨씬 중요한 게 부모, 친구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결국 뭐냐? 그 공동체에서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대접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축하하고 선물도 보내고, 우한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지역이 훌륭해지지 않겠느냐. 자신의 부귀한 것, 자기가 그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는 것만 믿고서 사람들을 막 하대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 지역 공동체가 좋아질 리가 없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우리 저 태인의 정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운동들을 벌이면서 서로가 물론 당시에 상하 신분의 관계가 엄격하게 있지만 이런 걸 넘어서서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내가 벌여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학원 같은 걸 만드는데요. 그 학원에도 뭐라고 이 글이 들어있냐면 학교에 나의 학원은 뭐냐? 귀천과 빈부를 논할 것이 없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공동체에 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을을 좋은 동네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 만약에 그런 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형체는 있지만 금수와 못이 다르겠느냐? 예?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학원은 그의 제자인 송세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어져서 계속돼서 나중에 조선의 훌륭한 태인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공부들을 위해서 서원이 만들어지는 것. 서원은 무슨 공부를 위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내가 입신양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서원의 목표는 뭐냐? 이 지역의 훌륭한 선인이 되겠다. 그런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부처라는 의미가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과거 공부는 읽지 안 하고 그런 뭐 종교적인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부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원은 그러한 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부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에 있는 그런 사족들만 그런 걸 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방관들도, 지방에 나가 있는 관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운동을 하도록 격려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안국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지금 서울의 안국동이 이 양반의 이름을 따서 안국인데요. 김안국이라고 하는 이분이 경상도 관찰사로도 가고 황해도에 가서도 지방 수령으로 활동하고 했는데 이분이 갈 때마다 하는 게 뭐냐? 지방의 학교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의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그런 사회적 자본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율적으로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공실천에 나서도록 하는 그런 기반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영남의 관찰사로 나가게 되면서도 이륜 행실도라고, 이륜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붕의유신이거든요. 즉 지역에 있는 자기 동료들과 어떻게 잘 지낼 것이냐, 자기 형님을 존경하듯이, 자기 누님을 존경하듯이, 자기 아우를 사랑하듯이 이런 것을 자기 가족의 윤리에 머물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지역에 있는 어른들, 지역에 있는 동생들을 함께 좋은 공동체 이론으로서 대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동네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이 책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갖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그림으로 그리고 위에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만 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인 것이죠. 또 이천에 은둔했을 때는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천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 여주 이천 이쪽에서 은걸하셨는데 여기 계시면서도 정치라는 건 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사람을 가르치는 거하고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거. 이제 사람이 일단 너무 배가 고프면 뭐 저절로 짐승이 되는 것이죠. 뭐 배가 고픈데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에만 힘쓰고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을 잊는다면은 그거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 그런데 또 배만 부르면 뭐냐? 그건 짐승에 가깝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인륜의 가치들을 가르쳐서 좋은 공동체의 동량이 구성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도록 사람들을 기른다면 그러면 아름다운 정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천의 향교다, 학교다. 그래서 이천 향교를 증수하는데 재건하는 데 돈을 또 대서 학교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학자로 뭐 학자이자 관료이죠. 주세붕이라는 학자를 관료를 들 수 있는데 이분은 저 영남의 풍기에 사또로 내려가서 풍기 향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풍기에 있는 학교를 또 역시 재건하고 중축하는 일입니다. 결국 지방관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조선시대 지방관들이 자기 부임 처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향교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절을 할까요? 향교에 가면 공자의 그림이 있거든요. 공자의 사당이 있고 거기 가서 절을 하면서 다짐하는 게 뭘까요? 이 지역을 공자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공동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다짐하는 것인데, 따라서 향교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지방관들이 이 지방관으로서 주세붕 역시 풍기 향교를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 최초의 서원이라고 하는 백운동 서원, 소수서원이죠. 이 소수서원을 이분이 이제 풍기에 만들게 되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향교를 만들었으면 되지. 뭐 학교를 또 만드느냐?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풍기군수 주세붕의 주장은 뭐냐?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대대로 안향, 고려 말에 안향 선생이 주제학을 공부해서 이 한국에 이제 고려에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까지 이 성리학이 퍼지게 됐는데, 그 공부의 핵심은 뭐냐?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덕성을 길러서 이 지역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이 덕을 펼칠 사람들을 길러내는 공부를 제일 먼저 수입한 안향이라는 사람을 기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백운동선이라는 걸 만들므로써 훨씬 더 이 공부의 중요성, 이른바 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이 개인적으로 만든, 이게 이제 풍기에 있는 양반인 황빈이라는 사람이 또 돈을 객출해가지고 함께 이거를 주세붕과 함께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공식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른바 이제 군수와 지방 양반이 힘을 합쳐서 만든 이제 학원이죠. 여기에다가 왕이 이것이 공식적인 학교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한 사액, 왕의 인증을 받는 그런 이제 해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인증을 받는 거죠. 즉 국가도 그러한 도학지향의 학원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인하고 인증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 더 이런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원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지역에 도학을 하려고 하는 이른바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세붕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인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덕성을 잘 기르는 것인데, 이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륜을 통해서 사람이 되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당연히 이때에 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주와 노, 그 신분 사회의 질서를 또 강조하는 축이 한 축에 물론 있죠. 그게 뭐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오늘날 같이 이런 평등한 민주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할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듯이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공경하고, 자신의 형 동생을 존경하듯이 주변에 있는 형 동생과 어른들을, 동생들을 보살펴라.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쭉 퍼져 나가면서 영향을 받고, 이 주세붕의 운동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김한국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경상도 의성에서는 신원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거에 패스해서 중앙관료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평생 그런 좋은 군자가 되겠다는 공부를 자신이 평생의 모토로 삼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얘기일까요? 10살에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평생을 거기서 모시면서 8년 동안 병수발을 들고 3년상을 치르고,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 초상을 그려서 나중에 걸어놔서 어머니를 또 존경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걸 내 무덤에 함께 묻어라. 이런 식의 모범을 보여가지고 광해군 때 가면 어떻게 하느냐? 조선의 삼강행실 중에서 이런 했던 사람들을 칭찬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종의 전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신원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아버지의 병수발을 8년이나 들고 어머니를 또 공양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모범이 됐던 사례들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표창을 하고 그의 효와 그의 뭐 이런 것들을 칭송하는 집도 지어주고 이제 그런 상도 내려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를 하느냐? 중앙관료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의성 향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향교, 각 지방에 향교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향교의 관리자가 돼서 누가 뭐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향교의 관리자가 되어 가지고 그 향교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지역의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 향교는 어떻게 하느냐? 지방 국가가 향교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그 향교 운영비를 잘 운영해 가지고 그걸로 빌려주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거를 까먹지 않고 잘 불려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이 제도들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1,000만 원의 이 지원금을 받고서 그걸 자기가 저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해갖고 다 까먹으면은 향교 금방 문 닫잖아요. 그런 거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공부처를 위해서 이런 지원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향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공로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의성 향교라는 것의 그 학자금은, 최초의 지원금은 어디서 나왔느냐? 앞서 말씀드린 김한국이 경상도 관찰사로 왔을 때 지원금을 주고 향교를 만들어서 이 향교의 이 지원금을 가지고 잘 운영해봐라. 그러면 돈만 국가에서 주면은 끝인가요? 그걸 잘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걸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신원록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지역에서 이른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료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시민의 자기 공동체에서 좋은 공공선을 위해서 일한 좋은 시민의 뭐 활동 사례라고 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550년, 54년에 연이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이 사람은 또 진준에 나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이런 것들 나눠주고 죽을 써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선행에 앞장서는 실천, 이게 무슨 월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나서서 이것이야말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늙음아에 가서는 의성에 우리도 향약을 만들어서 이걸 그냥 나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규모 있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향약을 어떤 거를 기초로 할까? 내가 보니까 이 지역에는 경상도에는 퇴계 선생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퇴계 선생이 만든 그 향약을 가지고 좀 이런 걸 모델로 해가지고 이 지역을 잘 해보는 지역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운동을 벌여보겠다고 해서 의성 향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운동들은 아시는 것처럼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17세기 영주의 박선장이라고 하는 학자 역시 중앙 관료가 됐던 사람은 아닌데 향약을 주도한다든지 또 오륜과 같은 것들을 프린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데, 이 오륜과의 내용을 한글로 쓴 걸 하나 보시죠. 여기서 이웃을 미디 마라, 이웃 미우면 갈 데 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웃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너무 미워서 싸우면 서로 갈 데가 없으니 일향이 발이고 일국이 다 발이니, 한 마을이 발이니 피폐해지고 한 나라가 다 이것 때문에 망가질 것이니 100년도 못 살 인생 서로 잘 도와가면서 이 지역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운동들을 지금 보면 약간 뭐 조금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말하자면 운동들을 통해서 지역의 단합과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학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축이 있어서 그런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의료의 차원에서 병원 같은 것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의료들을 어떻게 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 강의에는 이 김한국이라는 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김한국이 경상도 관찰사로 갔을 때 또 역시 이 창진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마, 천연두 치료의 처방을 이분이 직접 차료, 읽고 요약해가지고 한글로 언해를 한 것을 경주에서 프린트를 해갖고 나눠주면서 이런 천연두 예방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의 관료들이
지방의 의소를 보급한다든지 병원을 세워서 운영비를 나눠준다든지 하는데 이 의국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러한 일종의 기관인 것이죠. 지방에 있는 약재를 거두어다가 중앙의 내원이나 해민서에서 쭉 다 전국에 있는 약을 다 모아드립니다. 제주도에 있는 약도 모아드리고 지리산에 있는 약도 모아드리고 뭐 백두산에 있는 약도 모아드려갖고 중앙에서 다 모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다시 터미널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시 뿌려주는 거죠. 상업이 충분히 발달했다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약재들이 유통이 될 텐데 그런 상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앙정부가 그 유통을 이제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유통의 터미널을 각 지역에 만들게 되는데요. 조선에는 한 도에 두세 군데의 병원, 의국을 세워가지고 그 두세 군데의 의국에서 약물을 쭉 걷어들이고 다시 거길 통해서 경상도에는 전라도에 있는 약을 보내고 전라도에는 제주도에 있는 약을 보내고 제주도에는 또 백두산에 있는 약을 보내고 뭐 이런 그 유통을 시키는 이제 구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 하나를 공무원 하나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 일을 관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른바 경상도에 그런 의국이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상도에서 병든 사람들은 약을 먹고 싶다. 약을 다려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의국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국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 하나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식인들이 이른바 글을 읽고 나의 공부는 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지역민들을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식인들이 꼭 고시 공부를 통해서 관료가 되지 않더라도 의소를 공부해 가지고 자신의 의학 지식을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의국에 가서 약재 심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말하자면 공동체를 위한 실천에, 공공 실천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영주의 이석간이라고 하는 이제 사족입니다. 이분도 지금 영주의 제민로라고 하는 1960년대 강물에 떠내려간 걸, 홍수 나서 떠내려간 걸 다시 지금 세워놓은 곳인데요. 지금 이런 제민로라고 하는 것이 옆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정조대 그 18세기 해동지도, 정조대 지도에 그 제민로라고 하는 그 의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연역을 보면 이미 선초에 이제 그런 그 영주 사또들이 와서 그런 터미널을 만들고 말하자면 약재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만들었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방의 사족들이 상당히 그 말하자면 공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의국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소수박물관에 이들의 활동했던 문서들, 고문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 좌목이라고 하는 거 보시죠. 거기 의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그 의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방민들이 일종의 자치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했던 약이라든지 의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요 중간에 있는 문서는 그런 문서들을 관리하던 사람이 다음 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제 그런 문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이 의국을 잘 유지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규칙 같은 거 1591년에 만든 규칙을 보면 이 한 병원의 모든 일은 한 마을이 다 상의를 하고 이른바 그 지역에서 근면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이거를 담당케 한다. 그 근면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도학을 공부하고 내 공부가 꼭 비록 내가 중앙 관료가 돼서 중앙 공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의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걸 관리를 맡기고 앞서 말씀드린 학교의 관리자가 된 것처럼 이런 의국의 관리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학에도 매우 뛰어난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봉화의 그 충제 권벌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에 상당히 높은 지에 올랐던 사람의 조카입니다. 권벌이 삼촌인데요. 이석간이라는 분은 영주 사람인데 결국 대과에 합격하지 못하고 한성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청에 약간 낮은 지위의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나는 지역에 내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이 지역민들을 위해 쓰겠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의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유의라 그러는데 유학자이면서 의학에 뛰어난 사람들 유의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을 치료했던 처방이 나중에 이석간 경험방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져서 조선 후기까지 활용이 되었고 잘 아시는 퇴계 이황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진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석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생가터가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다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번 증축이 돼 갖고 원형은 아니지만 그분이 살았던 생가터가 있고, 지금 이석관 경험방이라고 하는 그분이 남긴 당시에 여러 가지 치료법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박종무라고 하는 또 영주의 박종무라고 하는 또 이 사족은 이 역시 그 진사시를 합격한 후에, 지방 향시를 합격한 후에 그 본과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과, 문과에는 합격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농사짓고 뭐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이 바로 이 재밌는 의국을 운영하는, 말하자면 관리자가 되어가지고 이 병원을 잘 운영하고, 그로써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일들은 여기도 제가 지금 적어놨지만 유소라고 하는 지역의 사족들과 일반 사람들의, 말하자면 공론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중앙정부에 올린다든지, 또는 영천의 의국을, 영주의 의국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이산서원이라고 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수서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바로 도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많은 서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산서원을 맡아서 또 이런 데서 공부를 주도하게 하고 그런 공부들을 보급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박종무라는 분이 남긴 문집, 자신의 이제 그 글 모음을 보면 의국을 관리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617년과 1637년 두 해에 걸쳐서 의국의 관리자가 돼가지고 이전에 기금이 다 동이 난 거죠. 어떻게 운영이 잘못돼 갖고 약재를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래도 약물도 없고 한데, 이것을 잘 운영해가지고 700석을 운영해가지고 이것을 일부는 그 이익금 가운데 일부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이제 문집에 남겨놓은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공공에 대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만 그 지역이 잘 어느 정도 돌아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국을 관리했던 자신의 경험을 여기다가 이제 써놨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 쓴 글에 보면 이 기금을 까먹게 되면 의국 자체가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전혀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좋은 사람들이 이 의국의 이런 그 원금을 까먹지 않고 잘 활용해서 유지해서 이런 것들이 그 계속해서 이 재밌는 의국이 잘 운영되고, 또 지역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자신의 이제 글에다 남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영주에만 있던 건 아니고요. 상주에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피폐해진 상태의 지방 의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주에 있던 정경세라든지 이준이라든지 뭐 대단한 이제 학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성남이라고 하는 유학자이면서 의학에 밝은 이 성남이라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돈을 객출을 해가지고 존해원이라고 하는 또 의국을 만들게 됩니다. 존심애물이란 뜻인데, 나의 마음에 있는 명덕, 밝은 덕, 이타적 덕성들을 보존하고 밝혀서 애물, 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그 사랑을 넓힌다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 병원의 이름인데요. 존심애물의 뜻을 본따서 존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고, 이 병원에 상당히 많은 약재들을 사들이고 또 산에서 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유이 성남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처방을 하고 약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공공 실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해원의 그 지금 기문이 남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이런 사회 활동들을 하는가? 그 창석 이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창립 멤버가 쓴 글을 보면, 옛날에 군자는 집을 나오지 않고도 나라에 많은 일을 했다. 그 집을 나오지 않고도 했다. 이건 뭐냐? 꼭 국가 관료가 되어야만 그런 국가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그런 그 이른바 군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지역에 있는 좋은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군자다. 그리고 옛날에 주자가 말씀하신 진정한 공부라는 게 바로 그런 공부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설 때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뜻으로, 취지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1603년에
강릉에서도 만들어져서 강릉에 있는 진사 심장원이라고 하는 삼척심 씨인데요. 이제 삼척심 씨가 이것을 관리하면서 또 강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하는 그런 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그 뭐 학교와 병원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도로, 교량, 다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시내를 건너려면 뭐 바지를 걷고 건너면 뭐 사각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런 게 뭐 바지를 걷고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깊이면 상관이 없는데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것이라든가 뭐 설사 바지를 걷고 건넌다 하더라도 한겨울이면 엄청 추워가지고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데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국가가 다 돈을 들여서 만들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런 것들의 일종의 시주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업들이 16, 17세기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이것에는 이른바 돌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석공들이죠. 석공들은 주로 돌을 어디서 많이 큰 건축물, 국가의 궁궐을 짓는다든가 할 때 돌이 많이 들어가겠죠. 또 돌이 많이 들어갈 때 어떻게 절에 불상을 쫀다든지 이럴 때 석공들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절에서 비교적 이 석공들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다리를 만들거나 할 때는 절의 시주를 통해 하고 절에 이제 말하자면 주지 스님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석공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시주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명단인 것이죠. 여기에 보통 수백 명씩 시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방 앞서 말씀드린 사족들을 비롯해서 평민들의 이르기까지 남자를 비롯해서 절에 다니는 여성들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하고 그 시주의 비용들을 가지고 이런 돌다리를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조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유학자들은 본격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은 부인을 통해서 시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일에 자기도 시주를 하다던가 하면서 유불에 말하자면 갈등보다는 유불에 불교를 비판하면서도 이런 좋은 일에 앞장서는 불교의 일에는 또 적극적으로 돕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잘 아시는 굴포천, 지금 김포 굴포천, 굴포교를 만들었던 그 얘기인데 1660년 언저리에 그 김포에 있는 다리, 부평에 있는 다리, 뭐 고양시에 있는 다리 이런 다리들을 건설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군자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훌륭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데 이 사람 조선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자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한데 이런 훌륭한 사업을 했으니 그가 진정한 선인이 아닌가 군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족 10여 명의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주 펀드가 들어가고 평민 300여 명의 말하자면 시주가 들어가고 또 여성도 100여 명이나 이름이 들어가는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이런 다리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그 공리주의자로 보통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이 공리주의자인 관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그가 세운 공은 인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학자들이 노부를 불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공까지 어떻게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돌다리를 만들고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는 훌륭한 일을 한다면 칭찬해야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권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유학과 불교가 서로 또 협력을 해서 이런 다리들을 만들고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노력했던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17세기 후반에 저 보성에 있었던 돌다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읍지 18세기 정조 임금 언저리에 만들어졌던 그 읍지인데요. 보성 읍지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다리가 아주 확연하게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그것을 했던 그 위쪽에 그 제가 여기 그 위에 개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에 있는 개수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말하자면 돌다리 건설을 주도해가지고 지역의 많은 양반들과 평민들과 여성들로부터 또 시주를 받아서 석공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다리를 만들고 지금 현재에도 이 다리가
이 다리를 만들었던 그 내역을 적은 이 비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마천의 돌다리를 만들었던 내역을 적은 마천 돌다리 비문, 또 동원의 돌다리를 만들었던 동원 돌다리 비문,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고, 이걸 이제 탁본을 해가지고 보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둔 요 부분에 시주자 명단이 수백 명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말하자면 사익을 넘어서서 그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십시일반, 말하자면 시주를 하고, 이 시주를 통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의 토대가 될 만한 돌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구축하려고 하는 뭐 유학과 불교의 어떤 뭐 협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노력들이 조선시대 때 상당히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탁본에 보이는 것처럼 이 동그란 이 그림에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의 한 양반인 박사형이라는 사람이 그 일들이 아주 훌륭하다 하면서 이걸 적어놨는데, 여기에도 보면 개수라고 하는, 계흥사의 개수라고 하는 스님이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갖고 건너다니기 힘든 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주를 받아와서 이거를 뭐 절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절에서 이걸 바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리를 건설하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때 시주한 사람들을 개수 스님의 이름과 함께 적어서 내가 이들을 칭찬하는 글을 이 돌 비석에다 세워서 영구히 이름을 남기겠다 하는 그 글을 쓴 겁니다. 이 박상이라는 사람도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유학자로서 불교를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또 보제의 그런 공덕을 유학자라고 해서 다 배척할 건 아니다. 훌륭한 일을 하면은 또 얼마든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석교를 만들었을 때도 이런 비문을 쓰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벌교. 벌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우리 뭐 꼬막 잡수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벌교 그러면 이제 꼬막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벌교가 바닷가죠. 그리고 원래 지금 이제 보성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게 나간읍으로 해서 나간이라고 하는 대로 이제 독립된 이제 지역인데, 지금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바닷가에 이 벌교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벌이라고 하는 게 뗏목벌자거든요. 이 뗏목벌자는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뗏목처럼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근데 이게 조수가 한번 치면은 다리가 그냥 금방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명이 단교라고 합니다. 잘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늘 끊어져 있다 그래서 단교인데, 이 단교라고 하는 이 지도에도 지금 단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얼기설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끊어진다는 건데, 여기도 지금 지도에 보면 조수가 올 때는 수심이 5척 3천인데 조수가 빠질 때는 1척 6천이다. 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이게 한 번씩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갈 때 할 때마다 다리가 이제 부서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돌다리로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그 지역의 기초 교량과 같은 어떤 뭐 공공시설이랄까 이런 거에 또 지역민들이 상당히 앞장서 가지고 이 보성에 이 돌다리를 지금 만들었고, 이건 최근에 이제 다시 보수를 해갖고 만든 것인데, 이런 돌다리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뭐 국가가 만들어서 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만들어줘도 되겠지만, 그런 것을 국가의 힘을 기대지 않고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유학자들, 사족들뿐만 아니라 스님들까지 보태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이걸 기리는 이런 비문도 만들고 하게 됩니다. 그 비문에 이 말하자면 비문에 보시를 하는 거, 십시일반 펀딩에 참여하는 거, 이건 뭐냐, 집에 돈이 있느냐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속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이 16, 17세기 조선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향촌에서 벌어졌던, 꼭 관료가 되지 않더라도 진정한 공부라는 게 뭐냐, 진정 이 사회를 위해서 말하자면 봉사한다는 게 뭐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타적인 덕성들, 이런 덕성들을 잘 밝히고 그것을 이 공공을 위한, 하나의 공익을 위한 그런 실천들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군자라고 할 만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진짜 공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공부의 패러다임의 전환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각 지역의 학교와 서원이 만들어지고 병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굳이 관료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지역민들에서 돌다리를 건설하는데 또 앞장선다든지 또 그런 일들을 불교도가 한다 그래가지고 배척하지 않고 기꺼이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는 또 비문을 써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조선에 상당히 중요한 공공선의 토대와 사회적 자본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뭐 시민사회의 뭐 실상이다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일종의 그런 시민적 덕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의 하나의 뭐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학에서 말하는 만인이 자기에 있는 그런 덕성을 명덕을 길러서 군자가 돼야 되고 또 불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만 백성이 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불성을 길러서 선남선녀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남선녀가 돼야 되고 유교에서는 군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조선이라고 하는 한 어떤 그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공공의 토대와 사회적 자본들을 만들어 갔는가 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뭐 이러한 사례들이 그래도 한국 사회가 점점 이제 그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뭔가 어떤 공공적인 토대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로 수렴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16, 17세기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18세기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19세기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앞장서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에게 어떤 약간의 문화적 DNA처럼 있는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일에 나서려고 하는 그런 선의들이 모여서 한국이 감히 오늘날과 같은 빠른 속도의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또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